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자동차 소식을 모아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주간 뉴스 4월 2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플래그십 전기 SUV 아이오닉 9이 최근 개발을 끝내고 양산과 함께 출고 시점까지 확정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명 MMI1으로 알려져 있는 아이오닉 9은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인도가 될 것이라고 알려졌는데요. 같은 플랫폼인 EV9의 스펙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 EV9 같은 경우에는 99.8kWh의 배터리를 탑재해서 501km까지 주행 가능합니다.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국내 아산 공장과 미국 조지아주에서 건립 중인 신공장에서 생산이 될 예정인데요. 특히 미국 현지 생산이 가능해지면 미국 보조금 개편 이후 실제 세제 혜택을 받는 첫 현대 기아차 차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현대차는 컨셉트카 7을 공개하면서 아이오닉 7으로 차량명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최상위 모델을 강조하기 위해선 아이오닉 9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에 맞춰 실제 아이오닉 9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현지에 현대 기아차를 표적으로 차량을 절도하는 이른바 기아 보이즈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핸들 잠금 장치를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도난 방지를 위한 차량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이미 100만 명가량에게 배포를 했으며 추가적으로 300만 명이 업그레이드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유통 차량과 미국 수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 차이를 두었던 양사가 오히려 국내 차량엔 기본적으로 탑재되었던 이보밀라이저를 2011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수출되었던 기아, 현대 차량에는 포함하지 않으면서 도난이 확산되었습니다. 국내엔 기아 보이즈가 양산이 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거죠. 현재 미국에선 이와 관련된 보상 재판이 여러 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빠른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6월 4천만 원대의 전기차 EV3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간 많은 정보들이 나왔었지만 자체 생성형 AI가 최초 적용이 되어서 코스를 추천하고 식당을 예약하는 등의 기능을 갖춰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EV3가 국내 관심이 높은 소형 SUV 시장의 소위 가성비 모델로서 올해 최대의 기대작이라는 호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채널의 기아 소식통에 따르면 우선 기아는 올해 2분기 안으로 광명 에보 플랜트를 완공하고 EV3를 6월 말에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아 송무성 사장은 작년 10월에 열린 EV데이에서 35,000달러의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출시되는 EV3가 4천만 원대의 차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이번 EV3가 전기차를 대중화시키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출시되는 중국 저가 전기차와 경쟁을 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오닉 6와 관련된 뉴스를 모아봤습니다. 국내 가전들에 표시되었던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이 4월 1일부터 모든 국내 차량 전기차에도 표시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에너지 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전기차는 복합 에너지 효율이 5.8kWh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에 해당하는 차량에는 현재 아이오닉 6와 모델 3, 스마트 EV 등 총 6차량입니다. 3.3km/kWh 이하의 5등급 차량에는 BMW의 i7과 벤츠 AMG EQE, 아우디 e-트론 등 고성능 전기차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1등급 아이오닉 6의 연간 충전 금액은 약 78만 원으로 5등급 전기차의 162만 원에 비해 약 84만 원가량이 더 저렴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증가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제품들을 구매할 땐 꼭 에너지 효율 등급표를 기준으로 해서 구매하게 되는데요. 저 역시 전기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등급표를 먼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아이오닉 6 얘기를 한번 더 해볼 텐데요. 글로벌 컨설팅 기업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미국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3가지 조건을 볼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5만 달러, 약 6,700만 원 이하의 가격을 받고요. 두 번째 조건은 주행거리가 약 560km 이상 달리는 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충전 시간이 20분 이내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차량은 아이오닉 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와 포드의 전기차 모델은 일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에 아이오닉 6의 미국 판매량은 1984대로 전년 동월 222대와 비교해서 9배가량 증가가 되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소비자 요구를 맞추는 게 까다롭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며 소비자 욕구에 맞는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를 통해서 미래차 수요를 따라잡아야만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번 두 개의 뉴스를 통해서 아이오닉 6를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국산 전기차가 해외에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흥미로운 뉴스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사명을 르노 코리아 자동차에서 2년 만에 르노 코리아로 변경을 했다는 소식 전달해드렸었는데요. 이 밖에도 기존 출시된 차량의 차명을 바꾸기도 하고 로고도 바꾸는 다양한 변화를 실행을 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판매 부진에 따라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한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 코리아 사장은 3년간 매년 1개 이상의 신차를 출시하겠다 하며 새 모델로 국내 시장을 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올해 6월 부산 모터쇼에서는 새로 출시될 오로라 1을 공개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세닉 이테크가 국내에 상륙합니다. 출시 초기에는 수입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지만 국내에도 생산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요. 현재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세닉이 국내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세닉 이테크는 파워트레인은 닛산 아리아와 공유를 하고요. 최대 출력은 215마력을 내는 싱글 모터를 장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배터리인데요. 배터리 용량을 40kWh, 60kWh, 87kWh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다 할 수 있겠습니다. 1회 충전 시 각각 321km, 450km, 610km의 주행거리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의 출시 가격은 기본형이 39,000유로, 한화로 약 5,71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인 5,500만원 미만으로 맞출 수 있을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중형 전기차 세단 모델 3의 페이스리프트로 모델 3 하이랜드를 출시했습니다. 기존 모델은 2019년도 출시 이후 5년 만에 부분 변경으로서 디자인과 기능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서 사용자 편의성을 한층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외관에서는 앞쪽 헤드램프와 뒤쪽에는 테슬라 레터링이 눈에 띄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내부에서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적용을 하고 기아 레버가 스티어링 휠과 디스플레이에서 조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깔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가격은 5,199만원부터 롱레인지는 5,999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디자인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는 제 취향에 딱 맞춰진 것 같아서 구매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처음으로 든 테슬라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카드 형태의 초슬림형 자동차 스마트키를 선보였습니다. 기존 스마트키 같은 경우에는 휴대가 불편해서 NFC 카드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문을 열고 시동을 거는 것이 최근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원격 주차 보조 같은 기능을 오직 스마트키를 통해서만 작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주차할 때는 이 좋은 기능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이번 스마트카드 키에는 기존의 스마트키의 모든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휴대성을 높인 제품으로서 기존 불편함을 크게 해소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스마트카드 키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5M 모델에 첫 번째로 적용을 하고요. 앞으로 국내 많은 차종에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람보르기니가 20년 만에 브랜드 로고를 새롭게 변경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명암을 없애서 간결하고 뚜렷해진 평면 디자인입니다. 또한 서체도 더 크게 변경을 해서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갖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월 3일 샤오미가 전기차 생산을 발표한 이래로 3년 만에 첫 전기차 SU7이 중국 28개 도시의 고객들에게 인도가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확인된 예약 대수가 4만 대가 넘어서면서 소비자가 샤오미에게 기대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편 예약 대수가 많기 때문에 배송과 생산성 역량에 우려를 표시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대당 손실액이 크다는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월 2일 기아의 대표 플래그십 세단 K9이 2024년
K9형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번 K9에는 수평형 패턴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19인치 다크 스퍼터링 휠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신규 색상도 추가가 되었는데요. 외장에는 페블 그레이 색상이 추가가 되었고 내장 색상에는 마션 브라운과 미스티 그레이 색상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옵션으로는 동승석 에르고 모션 시트를 기아 차종 최초로 적용했고요. 동승석 메모리 시트를 마스터즈 트림부터 기본화하며 플래그십 세단에 걸맞는 옵션을 만들었습니다. 가격은 5,933만원부터 8,685만원의 베스트 셀렉션 2가 적용이 되었고요. 기본 트림 기준으로 해서 118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금감원과 금융위가 자동차 보험 경력 인정 기준을 개선하며 보험 경력 단절자와 장기 렌터카 이용자들의 보험료가 41%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개선안은 올해 8월 1일부터 책임 개시하도록 하고요. 장기 렌트 운전 경력 인정은 올해 6월 1일부터 책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토브라더스에서 심도 있게 다뤘으니까 위 카드를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들을 모아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